첫날 밤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새신랑 김서방은 장모님께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서방님, 밤새 우리 딸이 참 많이도 울더군요. 이 한마디로 인해 김서방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선시대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양주 고을에 김서방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진사였으나 사람들은 모두 그를 김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김서방은 30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성격이 너무나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중매가 잘 성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저 아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니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어야지. 마침내 동네 이씨 부인의 중매로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신부는 이웃마을 박진사댁의 무남동녀인 박소저였습니다. 박진사는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학문이 높고 덕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최씨 또한 양반 가문의 규수 출신으로 엄격하고 예의 바른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서방은 새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말고삐를 잡고 있었으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는 평생을 책만 읽고 살았습니다. 여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종부 외에는 말입니다. 혼례는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박소저는 붉은 연지곤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얗게 드러난 목덜미와 가늘게 떨리는 어깨만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전안내를 마치고 교배례를 올리고 합글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신방에는 붉은 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소저는 이미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인,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소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날이 참 좋았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 어디 편찮으십니까? 박소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대답을 하시오. 김서방이 다급하게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소저의 입에서 더욱 큰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인,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시오. 하지만 박소저는 계속해서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김서방은 절망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첫날 밤에 부인을 울리다니. 그는 신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제 잘못일 것입니다. 부디 그치고 말씀해 주시오. 하지만 박소저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서방은 밤새도록 신부 옆에 앉아 그저 그녀가 울음을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박소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도 방 한구석에 앉아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떴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박소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든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한숨을 쉬며 신방을 나왔습니다. 예법에 따르면 신랑은 첫날 밤 다음날 아침에 장인장모께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김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장인 박진사와 장모 최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사위 김진사 인사 올립니다. 김서방은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젯밤은 잘 지냈는가? 김서방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모 최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예, 장모님, 밤새 우리 딸이 참 많이도 울더군요. 김서방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 최씨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장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우리 딸을 너무 격하게 대하신 것은 아닌지요? 네. 김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인께서 우시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호호. 장모는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인한 부부가 금슬이 좋은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만 장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방님, 우리 딸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너무 무리하게 대하지는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장모님, 오해이십니다. 김서방이 급하게 말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장인 박진사도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최씨 말이 맞네. 조금 절도 있게 하도록 하게. 아닙니다. 진사님. 김서방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인이 밤새 우셨다고 말하면 그것이 더 이상하게 들릴 것이 아닌가. 결국 김서방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모 최씨는 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부인들이 모여 바느질을 하는 자리에서 최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말이지요. 허허, 첫날 밤부터 참 대단하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아이가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얼마나 격하게 대했으면. 호호, 그거 참 좋으시겠어요. 금슬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서방이 첫날 밤에 신부를 밤새도록 울렸다더라. 아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데 속은 불덩이였나 봐. 사람들은 김서방을 보면 픽픽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서방은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인가. 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명하려 들면 더 이상한 소문만 날 것 같았습니다. 제5장 두 번째 밤. 그날 밤 김서방은 다시 신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소전은 이미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인.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소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 어제는 무슨 일이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신부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로서 서로를 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소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부인. 김서방은 반색했습니다. 드디어 부인이 말을 하는구나. 저는 박소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부인, 저는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다니요? 모르는 사람과 한방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부인도 나만큼이나 두려웠구나. 부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부인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박소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소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두려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책만 읽고 살았습니다. 부인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박소저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배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인, 김서방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 최 씨가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어젯밤에도 우리 딸이 늦게까지 잠을 못 잤더군요. 아, 그것은 호호호, 서방님께서 우리 딸과 정이 많이 드신 모양이지요?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호호호,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귀엽습니다. 장모는 또다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다시 동네 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김서방이 둘째 날 밤에도 신부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더라. 이야기를 나눴다고? 호호호,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물론 그 이야기지 뭐.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을 볼 때마다 눈을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김서방, 요즘 많이 수척해 보이시는구려. 아, 그것은 호호호 신혼이라 그렇지. 조금 쉬엄쉬엄하게나. 김서방은 더 이상 해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인 박진사가 김서방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위, 잠깐 이야기 좀 하세. 예, 장인어른. 두 사람은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만 피우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자네 몸은 괜찮은가? 예, 몸이라니요? 허허, 솔직히 말하게 요즘 많이 수척해 보이네. 혹시 무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위, 젊다고 무리하면 나중에 탈이 나는 법이네. 부부 사이의 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도 절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야. 김서방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장인어른,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와 부인은 정말로. 하지만 박진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위, 부끄러워하지 말게.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네. 하지만 말일세. 박진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내는 정기를 보존해야 하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지나친 것은 몸을 상하게 한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네. 장인어른, 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네. 내 딸도 소중하지만 사위의 건강도 소중하니까. 김서방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한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음식이 가득하고 술이 흘렀습니다. 남자들은 사랑채에 모여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안채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김서방도 다른 선비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김서방, 한 양반이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예, 형님, 자네 요즘 소문이 대단하던데? 소문이라니요? 허허, 겸손하기는. 자네 내외가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온 동네가 다 안다네. 다른 양반들이 모두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첫날 밤부터 대단하더니 요즘도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신다면서? 허허,
젊은이들이 좋겠구만. 김서방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라니? 자네 장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네 숨기지 말게. 우리도 다 겪어본 일이야. 허허. 김서방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첫날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인이 우신 것은 그저 낯선 사람과 한 방에 있어서 무서워서 우신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두가 박장대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김서방, 그렇게까지 겸손할 필요는 없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 부인이 왜 밤새 울었겠나? 김서방, 자네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야. 하하. 김서방은 절망했습니다. 이 오해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구나. 첫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장모의 오해로 온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진 김서방.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해명할수록 더 깊어지는 오해. 과연 김서방은 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작 부인 박소전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조선시대 이야기 2부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본편 계속제. 부인의 고백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신방으로 들어가니 박소저가 등잔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리 기운이 없으십니까? 박소저는 이제 김서방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김서방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오늘 잔치에서 또 그 이야기를 들었소. 그 이야기라면? 우리가 매일 밤, 그러니까. 김서방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소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소문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이 오해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소. 박소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은 저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예, 어머니께서, 아니, 장모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박소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서방님의 건강을 생각하라고.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 오해를 풀 방법이 없소. 그때 박소저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니? 차라리 이 오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떨까요? 뭐라고? 김서방은 놀라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소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금슬 좋은 부부로 본다면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소? 사실이 아니라고요? 박소저가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금슬 아니겠습니까? 김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슬과 우리가 쌓아가는 금슬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부인, 저는 서방님과의 대화가 행복합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박소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김서방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지혜로우시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10장 한양 나드릭으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김서방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야 했습니다. 박소전은 그의 짐을 꾸려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걱정 마시오, 부인. 한 달이면 돌아오겠소. 공부하시느라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겠소. 김서방이 집을 나서려는데 장모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잠깐만요. 예, 장모님. 최 씨는 김서방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한양까지 가시는 길에 드실 약입니다. 약이라니요? 서방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요즘 많이 수척해 보이십니다. 최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의원에 가서 특별히 지어온 보약입니다. 정력에 좋은 약재들로 지었으니 꼭 드십시오. 김서방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모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젊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딸아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주머니를 김서방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제 마음이니 꼭 드십시오. 한양 가셔서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김서방은 결국 약 주머니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김서방은 그 약 주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오해는 정말 끝이 없구나. 한양에 도착한 김서방은 과거 시험에 몰두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어려웠지만 그는 평소에 공부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사흘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김서방은 숙소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김진사. 그는 명단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합격이다. 내가 합격했다. 김서방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다른 선비들도 합격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떨어진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서방은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인, 저 김진사는 이번 과거에 합격하였습니다. 곧 돌아가겠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보름 후 김서방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사께서 과거에 급제하셨다. 우리 마을에서 또 한 명의 급제자가 나왔구나. 사람들은 환호하며 김서방을 맞이했습니다. 김서방은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소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부인. 김서방은 기쁨에 겨워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소? 아닙니다. 서방님, 모두 서방님의 실력입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장인 박진사와 장모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사위, 정말 장하네. 축하하네, 사위. 김서방은 장인 장모께 깎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벼슬을 하게 되겠군. 좋은 관리가 되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집안에서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동네 부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께서 한양에 다녀오시더니 더 수척해지셨어요. 그러게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한 부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진사께서 한양 가시기 전에 최 씨 어른께서 특별한 약을 지어주셨다더군요. 특별한 약이라니요? 그러니까 그 약 말이에요. 정력에 좋다는. 아이고, 그렇다면. 김진사 내외가 한양 가시기 전날 밤에도 부인들은 또다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이 소문은 다시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가
과거 보러 가기 전날 밤에도 그랬다더라. 아이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장모님께서 약까지 지어주셨다잖아. 김서방은 이 새로운 소문을 듣고 또다시 황당해했습니다. 내가 과거 공부하느라 야윈 것을 저렇게 오해하다니. 하지만 박소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김서방은 더 이상 소문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 달 후 김서방에게 첫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의 작은 고을의 좌수직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박소저와 함께 부임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장인 장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사위, 백성들을 잘 돌보게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 최 씨는 박소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서방님 건강도 잘 챙기고. 예, 어머님. 그리고 최 씨는 박소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박소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호호호,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제 곧 아이 소식도 들려야 하지 않겠니? 김서방과 박소저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부임지로 가는 길에 박소저가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아이 소식을 빨리 들려야 한다고. 김서방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장모님의 오해는 정말 끝이 없구려. 박소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호호호, 그러게요. 하지만 부인, 김서방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소? 우리도 곧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소? 박소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15장 부임지에서 부임지에 도착한 김서방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박소저도 관아의 안살림을 꾸려가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피곤한 얼굴로 직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많이 힘드십니까? 박소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소, 부인. 다만 오늘 처리할 일이 많아서 잠시 쉬세요. 제가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소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서방은 차를 마시며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곳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소? 아닙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부인, 그리고 서방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김서방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있어 제가 힘을 낼 수 있소. 저도 서방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김서방은 편지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편지는 장모 최 씨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사위,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가? 딸아이는 건강한가? 혹시 좋은 소식은 없는가? 김서방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장모님께서 또 아이 소식을 물어보시는구려. 박소저도 편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호호호, 어머님은 정말 한결같으시네요. 그렇소. 하지만 김서방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장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소? 박소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박소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졌습니다. 김서방은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박소저의 맥을 짚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리, 부인께서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석 달쯤 되신 것 같습니다. 김서방은 기쁨에 겨워 박소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소? 박소저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이 기쁜 소식을 장인 장모님께 알려야겠소. 김서방은 곧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편지를 받은 최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답니다. 오, 그런가? 정말 기쁜 소식이구만. 최 씨는 곧바로 동네 부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그런데 최 씨 어른 김진사 내외가 금슬이 그렇게 좋다더니 생각보다 늦었네요. 그게 사실은 최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사위가 너무 열심이어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답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 번 말렸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어디 말을 듣나요? 부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다시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17장 아이의 탄생 10달 후 박소전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서방은 기쁨에 겨워 아이를 안았습니다. 부인, 정말 고생하셨소. 서방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지요? 그렇소. 정말 건강하고 예쁘오. 아이의 탄생 소식을 들은 장인장모도 부임지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최 씨는 아이를 안고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니, 장모님, 수고한 것은 부인입니다. 호호호, 그래도 서방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 딸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잖아요. 박진사도 손주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 이제 아비가 되었으니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김서방과 박소전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부인,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소. 그렇지요. 첫날 밤의 그 어색함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하하, 그때 부인이 우셔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오. 저도 서방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리고 그 오해 아직도 풀리지 않았소. 호호호, 어머님께서는 아마 평생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부인, 김서방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소? 그렇습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소,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후 세월이 흘러 김서방은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벌써 3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관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김서방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김나리께서 돌아오셨구나. 자식도 셋이나 두셨네. 사람들은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장인장모도 나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김서방은 장인장모께 깎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그래, 사위, 자네도 건강했나?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최 씨는 김서방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을 셋이나 두시고. 김서방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호호호, 그래도 서방님께서 우리 딸을 잘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손주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박소전은 옆에서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제19장 진실을 알게 된 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자들은 사랑채로, 여자들은 안채로 갔습니다. 안채에서 박소저와 최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얘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이지. 처음부터 알았어. 처음부터라니요? 너희 첫날 밤 다음날 말이야. 최 씨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밤새 온 것을 알고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었단다. 혹시 우리 사위가 너를 함부로 대한 것은 아닌가 하고. 어머님, 그래서 아침에 사위를 불러서 넌지시 물어봤지. 그런데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위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어. 그 사람은 절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어미가 어찌 모르겠니? 사위의 당황한 표정, 억울한 눈빛 모두 보였단다. 박소전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까? 최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어머니는 너희 부부에게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고 싶었단다. 좋은 평판이요? 그래, 금슬 좋은 부부라는 소문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니?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야. 박소전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랐단다. 그 오해가 오히려 너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님,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보렴, 어머니의 생각이 맞았지 않니? 박소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호호호, 울지 마라.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날 밤 박소전은 김서방에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서방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부인? 박소전은 장모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 예, 처음부터 알고 계셨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오해를 계속? 우리를 위해서였답니다. 좋은 평판을 만들어 주시려고. 김서방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장모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려. 그렇지요? 생각해보니 그 오해 덕분에 우리는 더 가까워졌소. 부인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 않소? 맞아요, 서방님. 만약 그런 오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부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인, 저는 장모님께 감사드려야겠소. 저도 그래요, 서방님.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서방의 귀향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음식과 술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한 양반이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김나리, 자네는 정말 복받은 사람일세.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좋은 부인을 만나고 건강한 자식들을 두고 벼슬도 잘하고 부러울 따름이야. 다른 양반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특히 부인과의 금슬이 대단하다면서?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들었네. 김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첫날 밤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오신 것은 그저 낯선 사람과 한 방에 있어서 무서워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 덕분에 저와 부인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오해는 저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지혜로운 거짓말이었던 것이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한 양반이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하네. 정말 훌륭한 이야기야.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김나리,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일세. 부인과의 진정한 사랑을 이룬 거야. 사람들은 진심으로 김서방을 축하했습니다. 제22장 장모의 고백. 잔치가 끝난 후 김서방은 장모 최 씨를 찾았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위, 장모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최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장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모님의 지혜 덕분에
저희 부부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최 씨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 일어나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닙니다. 장모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사위,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일세. 우리 딸이 자네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부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김서방과 박소저는 백발이 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30년이 되었소. 그렇지요, 서방님. 참 빨리 지나갔네요. 첫날 밤의 그 어색함이 아직도 생생하오. 호호호, 저도요. 제가 무서워서 밤새 울었던 것, 그리고 그 오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김서방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부로 살았을 것이요. 맞아요, 서방님. 그 오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의 지혜.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는 행복했소. 저도요, 서방님. 정말 행복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부인과 함께하고 싶소. 저도 그래요,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장 이야기의 교훈. 훗날 김서방의 증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금슬이 좋으세요? 김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그것은 오해에서 시작되었단다. 오해요? 그래. 하지만 그 오해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지. 어떻게요? 오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대화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지. 그럼 오해가 좋은 건가요? 오해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 오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단다. 김서방은 증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오해를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단다.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지.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얘야,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란다. 그것만 있다면 어떤 오해도 축복이 될 수 있어. 증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김서방은 멀리 있는 박소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이쪽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사랑. 그것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이해로 꽃피운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김서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소저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의 첫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무서워서 밤새 울었던 그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오해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방님, 정말 감사했어요. 박소저는 남편의 무덤 옆에 앉아 그들의 삶을 회상했습니다. 첫날 밤의 어색함, 장모의 오해, 마을의 소문, 모든 것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서방님, 저 곧 따라갈게요. 거기서 다시 만나요. 1년 후 박소저도 남편의 곁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은 나란히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조선 최고의 금슬 좋은 부부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오해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 김서방과 박소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작은 오해가 만들어낸 큰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